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창업동아리 로드밸런스의 김승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ROS, 즉 로스2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ROS, 즉 로스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ROS가 있고 ROS2가 있는데 이 2는 왜 등장하게 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로스를 사용하면 어떠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지 활용 예시와 함께 우리가 이 전체적인 강의를 이제 보면서 이 강의를 최종으로 수강하면 어떠한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배워볼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2021년 7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여름이어서 덥기도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즉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밖에 나갈 수 없는, 나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비대면,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로 바로 로보틱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로봇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주변에 가장 손쉽게 볼 수 있었던 로봇은 바로 여기 있는 로봇 청소기가 그 대표적인 품목이었어요. 이 로봇 청소기도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로봇이 커피도 따르고 로봇이 치킨도 튀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 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류까지 책임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로봇이 계속 발전하고 로봇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러한 청소기 로봇을 만드는 것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건 당연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어떤 서비스의 로봇을 만들 것인지 그 아이템을 정해야 할 것이고요. 로봇은 특히나 실제 움직이는 실체가 필요하죠. 컴퓨터 안에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자, 기계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으론 로봇이 어떤 움직임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땐 그 안에 모터가 구동되어야겠죠.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선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저도 처음에 접했던 그 아두이노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두이노가 인베디드를 칭하진 않아요. 더 인베디드 리눅스도 있고 RTOS도 있고, 여기 또한 엄청나게 넓은 분야입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로봇이 어떤 센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똑똑해지겠죠.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비전, 즉 카메라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겁니다. 저만 로봇을 잘 움직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잘 움직이고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다시 켜서 움직인다 라기보단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 핸드폰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선 웹과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웹 개발이 로봇에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웹 개발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개발하기 전에는 바로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 다시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단순히 말해서. 그래서 로봇을 최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머신러닝, AI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많은 작업들과 더불어 특히나 제가 처음에 말했던 청소기면 청소기, 휴머노이드면 휴머노이드, 치킨 튀기는 거면 치킨 튀기는 것과 같이 각 로봇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치킨을 두 마리 튀기고 고장나버린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강인한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들과
뭐 QA, QC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분야를 알아야 하고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이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머신러닝 엔지니어예요. 제가 로봇용 그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실제 적용해 보고 싶은데 저는 로봇을 만들 줄 몰라요. 저는 인베디드를 할 줄 모르고 컴퓨터 비전은 잘 몰라요. 기구 설계는 더욱더 모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누군가 오픈해 놓은 인베디드 프로그램, 누군가 오픈해 놓은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빨리 최소한의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머신러닝 모델만 빠르게 학습시켜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로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ROS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로스라고 가장 많이 부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픈소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오픈소스와 비롯해서 로봇 개발을 할 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디버깅 툴입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로 보고 싶은데 콘솔에 프린트해서 출력하는 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툴과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강인한 로봇, 그러한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그런 로봇용 OS가 바로 ROS입니다. 그래서 이 ROS의 마크는 이렇게 점 9개로 생겼고요. 지금과 같이 대문자 ROS로 표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로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짝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후반부에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팔이 달리고 이동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제 주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모터를 제어도 해야 되고 센싱도 해야 되고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상호작용도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패키지 1, 2, 3를 사용하고, 센싱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제어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제가 만든 이 소스 코드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같이 퍼즐처럼 끼워 맞추면 하나의 로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로스는 이렇게 패키지라는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패키지는 사람마다 짝이 나름이긴 한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센싱하는 패키지, 컨트롤하는 패키지, 인터랙션하는 패키지, 생각하는 패키지,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특히나 로스는 여기 로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CI/CD를 위해서 젠킨스나 트래비스 CI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apt get으로 바로 인스톨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을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다양한 디버깅 툴을 제공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했던 시뮬레이션이 아주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가장 실제 환경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에서 검증을 해야 실제 하드웨어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제 하드웨어를 가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가지브, 이그니션, 아이작, 위보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제공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애초에 태생부터 로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스와는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뮬레이션, 예를 들면 뭐 유니티라고 했을 때 아이작 유니티 기반이긴 하지만 게임용 시뮬레이션과 로봇용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 차이에서 확실히 이런 지원이 확 되고 있고, 인베디드 단에서도 기존 로스 1에서는 로스 시리얼을 통해서 어떤 MCU나 ECU와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제슨 보드를 사용하고 했을 때 제슨 보드에서 어떤 그 머신러닝도 돌고 제슨 보드가 실제 모터도 구동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모터는 반드시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제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을 만든다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공사 현장은 매우 위험하죠. 로봇이 1도만 살짝 틀어져도 거기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간성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컨트롤러, MCU나 ECU로 따로 빼주게 되고, 그리고 그 MCU나 ECU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런 MCU나 ECU와 물론 다른 뭐 PLC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런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로스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로스를 제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것이 로스트로 와서는 마이크로 로스라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이름을 바꿨다기보다 완전 새로운 프로젝트긴 한데 더욱더 넓은 호환성을 가져가고, 간단하게 말해서 어떠한 특정한 아키텍처를 사용한 보드, 어떠한 아키텍처를 사용한 칩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어떤 기기든지 이 특정한 조건만 맞춰지면 아주 작은 형태의 마이크로의 로스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제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따로 포스팅을 남겨둘 테니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시각화, 디버깅 툴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이런 시각화해서 디버깅 하는 것이 정말 저는 편리해요. 예를 들어 제가 센싱을 하고 있는데 이 센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콘솔로 찍어보면 뭐 바이트 스트림만 잔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로 딱 나오는데 그 이미지 한 장 디버깅을 보기 위해서 추가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RBG와 RQT라는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런 시각화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로스2로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로스1을 배워야지 로스2를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1, 2로 돼 있어서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강의는 로스2는 로스1과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이 관련이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당연히 관련은 있지만 로스를 몰라도 로스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로봇을 시작하신다면 기존 로스는 우선 차치하시고 바로 로스2로 와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로스1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부끄럽지만 제가 진행했던 로스 강의가 또 있어요. 이렇게 26강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 노션 페이지를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원하시면 가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로스2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로스를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이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로 사업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어요. 다음과 같이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아주 취약했어요. TCP,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포트에서 그냥 막 데이터를 몰래 뺏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몰래 데이터를 만약에 주입해버리면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로봇인데 갑자기 누군가 해킹해서 그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보안성과, 그리고 이거는 큰 그런 스택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파이썬 2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존 로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로스를 고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쓰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로스2를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로스2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스2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아키텍처부터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제일 아랫단 OS 레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ROS가 끝에 OS로 끝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끝나서 윈도우스나 리눅스 같은 걸 OS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ROS, 로스는 윈도우스나 리눅스 위에서 도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로봇과 윈도우스가 있다면 윈도우스 사이에서 뭔가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윈도우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깔고 또 실행시키고 개발을 하고 하잖아요. 그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이어를 살펴볼까요? 기존에 로스1에서는 리눅스만 지원했어요.
그런데 로스2에서는 리눅스, 윈도우스, 맥OS, 심지어 RTOS까지 네이티브로 지원합니다. 이 네이티브로 지원한다는 게뭐 가상 머신을 올려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윈도우스 그 자체 위에서 돌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간 레이어를 건너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레이어를 볼까요? 로스1에서는 이 마스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로스1에서는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 터미널을 통해서 로스 마스터라는 것을 먼저 실행시켜 줬어야 했어요. 이것이 매우 불편했는데 로스2로 넘어오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마스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네, 제가 잠깐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오로지 로스 프로그램 자체만 돌고 중간에 미들웨어 레이어로 모든 것들을 다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로스를 실행시키기 전에 뭔가 마스터를 실행시키거나 뭔가 전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 전혀 없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TCP UDP 기반의 TCP 로스와 UDP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ublisher Subscriber 방식의 DDS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이 DDS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원래 산업 현장, 원래 실제 실무에서 쓰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실무에서 검증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로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애초에 목적부터 실제 상품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스를 만들 때 초기 개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로스트 디자인이라는 페이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 DDS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API들을 만들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다음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latency라는 단어예요. latency가 지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비가 와서 지연됩니다 했을 때 그 지연이고요. 여기 보시면 로스1에서는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크고 어떻게 보면 종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500ms 안에 동작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500ms에 동작할지 600ms에 동작할지 보장이 되지 않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에 비해서 로스2에서는 여기 프림프트 RT 리눅스, 프림프트 RT 리눅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RT가 리얼타임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시간성이 보장된 리눅스 커널을 지원을 하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확연하게 레이턴시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로 보지 않고 박스 플롯, 이 우리 주식 거래할 때 나오는 플롯이죠. 이 박스 플롯을 통해 봤을 때도 다음과 같이 로스1과 로스2는 확연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스1을 공부하고 또 로스2를 하시기보다 바로 이 로스2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로스2가 실제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엿볼까요? 다음과 같은 회사들에서 로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는 회사들은, 저는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바일 로봇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로봇이 팔이 달린 자동차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팔이 움직이는 그 로봇 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쪽이 모바일 로봇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로보티즈와 우한 형제들, 그리고 키위봇 같은 경우는 어떤 배달하는, 바퀴 달려서 움직이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배달 로봇에 로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이픽스 AI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로스를 기반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라이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실제 하드웨어로 갔을 때 오차를 줄일 수 있어서 이것이 곧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했죠.
이 모라이는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제가 5개밖에 안 적어놨다고 이곳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보다 뭐 하루면 하루가 지날수록 로스를 사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취업을 위해서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펙에 절대 손해가 되는 그런 강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배워볼 내용을 살짝 짚어보고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사실 저도 이론에 빠삭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기존에 로스트를 시도해 보면서, 로스트를 공부해 보면서 제가 겪었던, 흔히 삽질이라고 하죠, 그러한 삽질 기록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지름길로 로스트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러한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로스트를 배워본다 라고 하지 않고 사용해본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강의에서 우리가 이러한 실제 로봇도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러가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 실습을 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이론만 함께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이 실습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로봇을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제보라는 시뮬레이션 위에 있는 로봇으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는 제슨 나노를 활용해서 로봇을 만들어 볼 것인데, 그래서 나노스워라는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나노스워는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고 오픈소스인데요, 이 오픈소스를 제가 강의에 맞게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은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 나노스워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 링크 가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러한 뭐 쇼핑몰 링크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고,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모두 동영상 촬영을 해놨고요, 제슨 나노와 함께 조립을 해서 연결이 됐는지 잘 안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세팅 확인, 그리고 로스를 설치하고 이 최종적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그 방법까지 전부 다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작업해뒀던 모든 코드적인 그런 코드들은 이 GitHub 링크에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모듈 형식으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로봇을 만드실 때 템플릿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었습니다. 제가 잘해둔다고 잘해두었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한테 만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질문이 생긴다 라고 하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보다는, 그 유튜브가 채널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알림이 오지도 않고 제가 매일 봐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 개인 메일로 질문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사진으로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떠한 과정들을 밟았는데 이러한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트 강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사용해 본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 로스1 강의는 사실은 로스1이 좀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마치 오래돼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됐고, 이 로스트에 있는 강의 노트들은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마이크로 로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지식들을 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의 시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강의 노트는 노션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 노션 노트와 함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